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배우자 부양가족 이게 신청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실제로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인천지방법원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 변제금입니다. 내가 과연 한 달에 얼마 정도에 되는 금액을 매달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받는 절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득은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월 변제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크게 없으시다고 하면 내가 매월 버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 이것을 공제하고 남는 돈, 이 가용소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을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의 부양가족은 79만원, 거의 8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인 가족에서 3인 가족, 3인 가족에서 4인 가족이 될 때, 부양가족이 한 명씩 더 늘어날 때 평균 56만원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36개월 3년으로 계산하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이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신청들을 하시는데, 내가 3년 동안 내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생계비를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월 변제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3년 동안 지켜나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배우자까지도 부양가족을 산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자료 준비를 잘 하셔서 법원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부양가족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서울해상법원의 실무 진칙 내용에 있었고,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서울해상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추가 생계비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셨는데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보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자녀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또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부양가족 중에 계시다고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소득에 대한 요건입니다.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거나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자녀도 한 분 있으셨고, 자녀가 좀 장애를 갖고 계셔서 배우자분이 하루 종일 자녀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분도 서울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이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서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3인 가구로 신청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1차 보정공고에서 이렇게 보정을 내셨어요. 보정공고 2번 사항을 보시면 독립적 소득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없는 한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빼달라고 이렇게 보정공고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부양가족의 배우자를 포함해야 되는지를 진술서 형식으로 해서 보정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진술서를 쭉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장애를 갖고 있어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쭉 소명을 했고요. 소명 자료로 진단서, 장애 정도 결정서, 의무기록 사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통과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월 변제금이 뭐 내년 기준으로 하면 56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변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을 몇 명까지 인정받을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양가족 그리고 추가 생계비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돈을 변제를 해서 채권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겠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정해놓으신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여서 사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회생할 때 너무 중요한 사항이죠. 부양가족.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상담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